선거에 승리하고 이들은 뭐 같이 룸사롱 같은데 모여가지고 비싼 술 마시면서 야 대한민국 다 우리 손 안에 있지. 수고했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니들 수고했고 검사들 니들 어이구 너 수고했어. 어미준이 이번에 공작하는데 아유 깔끔하게 잘했어. 뭐 이러면서 술 마시면서 끼끼덕거렸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휘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이게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 모해 위증 교사. 누군가를 해치려고 가짜 증언을 시켰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을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윤석열도 검찰에서 빤스런을 하기 직전에 임은정 검사를 이 한명숙 사건에서 손 떼게 만들어 놓고 빤스런을 했어요. 이 사건은 검찰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대검에서 한명숙 정치자금 위증 의혹 재소자, 검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급해요. 어떻게든 빨리 덮어야 돼.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말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덮이면 안 되죠.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건. 게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냈었던 분이고 서울시장에 출마했었던 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자, 검찰은 그러면 왜 한명숙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선거.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대가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오세훈이 박빙의 선거전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이때 오세훈, 그 당시 한나라당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검찰은 이런 공작을 펼친 겁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공권력이 개입을 했다? 이거 무슨 이승만 정권도 아니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질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요, 이런 일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늘 있어 왔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최근에 걸린 것만 하더라도 유시민 이사장님, 돈을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 이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바로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실패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 공작이 스타트만 했어도 저번 총선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이사장의 사례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요 시나리오거든요. 요게 검찰이 아주 즐겨 쓰던 클래식한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이 수법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99만원 접대, 불기소 세트. 검사님 99만원어치만 딱 드시면 기소가 안 됩니다. 검사님들을 위한 룸사롱의 신메뉴 99만원 세트. 요 얘기가 나왔던 라임 사건. 이 라임 사건에도 검찰은 김봉현 회장에게 강기정 수석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요 시나리오를 또 대입을 시키려고 하다가 요것도 실패.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검찰이 늘 썼던, 성공률이 매우 높았던,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시나리오.
돈을 줬다고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 자, 여기서 알아서 해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언론 플레이. 유시민 이사장은 채널A와 손잡고 묻으려고 했죠. 언론과 검찰은 한 통속 적폐 세력이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누명 씌우기 작전에 들어갔을 때, 자,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졌어요. 오세훈이 당선이 됩니다. 얼마 차이로? 0.6% 차이로 오세훈이 승리를 해요. 만약에 검찰의 공작이 없었다면, 거기다가 검찰의 공작에 맞춰서 춤을 춰줬던 적폐 언론들이 없었다면 선거는 한명숙 총리가 이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작과 언론의 나팔수 노릇, 이 콤비네이션을 맞은 한명숙 전 총리는 0.6% 차이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법농단의 양승태 대법원의 희생양이 되죠. 박근혜 정부와의 딜을 치기 위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유죄 판결 내려버립니다. 자, 이들이 했었던 짓이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에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개입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선거는 우리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야. 니들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민주주의 그거 다 개소리고 우리 손 안에 있어. 다 우리가 만지면 다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검찰과 언론. 선거에 승리하고 이들은 뭐 같이 룸사롱 같은데 모여가지고 비싼 술 마시면서, 야, 대한민국 다 우리 손 안에 있지. 수고했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니들 수고했고, 검사들 니들 어이구 너 수고했어. 어미준이 이번에 공작하는데 아유 깔끔하게 잘했어. 뭐 이러면서 술 마시면서 끼끼덕거렸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작은 계속해서 들통이 나고 있고요. 그런 검찰의 최후의 빌런이 등장하는데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짜장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막아야 됐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았거든요. 본인이 지은 죄가 많은 것도 있지만 검찰개혁을 막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이 전관 비리가 막히면 돈을 못 벌어. 검찰개혁을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면 돈을 못 벌어. 전관 비리를 못해. 그러니까 짜장 윤석열은 온몸으로 검찰개혁을 막아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개인의 비리도 막아야 되고 검찰개혁도 막아야 되니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부도 바뀌었고 국민들도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전보를 울렸어요. 자, 우리가 이겼어. 봤지? 검찰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똑똑히 봤을 거야. 이제 까불지 않을 거야. 검찰개혁 얘기 이제 안 나오겠지. 서로 축하하고 으쌰으쌰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웬걸? 쫄기는커녕 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커져버리네. 결국 6대 범죄 수사권마저도 다 뺏겨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는 윤석열은 안철수 측의 정치 조언을 받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검찰총장직을 딱 내려놓고 빤스런 해버렸어요. 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어떻게든 덮어야 되는 검찰의 이때까지 쭉 지나간 스토리들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대검에서 부랴부랴 한명숙 정치자금 위증 의혹 재소자 검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들여다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웃겨.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대검은 당시 증언을 압박한 의혹을 받았던 수사팀 검사와 해당 재소자들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러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생기는 일, 불기소할 수 있는 권리. 이 힘. 불기소를 하면 재판까지 가질 않아. 그냥 검찰선에서 덮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이걸 거쳤대요. 도대체 그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죠. 대검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과정인지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못할 거예요. 자, 이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월 말이면 끝납니다. 대검에서는 부랴부랴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 사건은 묻혀야 된다. 이거죠. 이 사건은 절대로 묻혀서는 안 됩니다. 한명숙 사건을 파게 되면 어미준 검사가 나옵니다. 어미준 검사는 짜장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이 오른팔이면 어미준은 왼팔, 뭐 이 정도 수준에 가까운 사이예요. 이 양반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라임 사건 김봉현 회장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강기정 수석 잡는 데 협조해라 라고 시킨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 한명숙 총리 건을 수사를 하면 별건으로 라임 사건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활용을 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일들이 줄줄이 엮여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입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어미준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묻히면 라임 사건도 쉽게 밝혀내기 어렵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에요.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었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박범계 장관의 결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이 사건이 이대로 묻힌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얻어낸 민주주의입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단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하실 겁니다. 이 사건 절대 이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을 믿고 계시는 분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